안녕하세요. 삼국지로 인생을 말해주는 남자 황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조를 통해서 왜 술수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조조를 우리는 간웅이라고 말합니다. 덕을 가진 유비와는 대비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조조는 그 말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술수 없이는 결코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조는 전쟁에서 승률이 80%에 달합니다. 반면에 유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조와 전쟁에서 연전연패합니다. 제갈공명을 만날 때까지 조조에게 패하여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조는 술수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하여 간웅이라는 말을 결코 싫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얼마나 조조가 술수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조는 황간의 자식으로서 조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은 장난기가 심하고 때로는 악동의 짓을 많이 했습니다. 처녀들의 성추행까지 하는 못쓸 짓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작은 아버지는 조조가 간사한 재주로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를까 걱정돼 조조가 잘못을 했을 때 조조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숙부와 아버지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간질을 씁니다. 하루는 숙부가 자신을 찾아오자 간질을 걸린 것처럼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것에 놀란 숙부는 조조 아버지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조조를 보니 멀쩡하니 앉아서 조용히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조조의 연기력이 뛰어납니까? 이처럼 조조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조의 아버지가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은 치세는 능신이요 난세는 간웅이 되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조의 모습은 동탁을 제거하려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탁이 천하를 움켜쥐고 있을 때 원소는 왕윤에게 자신이 군사를 몰고 가서 칠 테니 조정에서 그 대책을 수기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자 왕윤은 생일날 많은 사람을 초빙하여 동탁을 제거해야 될 방법을 수기했습니다. 그때 젊은 조조가 일어나서 과감하게 자신이 동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대신 왕윤에게 보검을 돌라고 합니다. 보검만 주면 동탁에게 나아가 동탁을 반드시 제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윤은 조조에게 보검을 내려주고 그 일을 실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동탁을 찾아갑니다. 평소 조조와 동탁은 서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동탁은 조조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동탁에게 자기 말이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으니 말 한 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탁은 여포에게 좋은 말을 골라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탁은 자리에 눕습니다. 동탁은 몸이 비대하여 오래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그 기회를 노려서 동탁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조조의 그림자에 놀라 동탁은 벌떡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조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태연하게 동탁에게 칼을 바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탁은 뭔가 꺼림직했지만 조조가 건넨 칼을 보고
아, 이게 엄청난 복음이구나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받아줍니다. 그 사이에 여포가 말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는 얼른 하직 인사를 하고 그 길로 출행랑을 치고 맙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진궁의 도움으로 조조는 무사히 동탁과 여포의 손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조조는 천하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혼자서 동탁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조는 전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술수로 넘겼기 때문에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언제든 세상의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술수를 써서라도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힘으로 대결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머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전쟁이란 속고 속이는 치킨 게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직하게 이겨서는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함정을 파고 때로는 적을 속여서 적을 무찌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존 경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될 수 없으면 여우가 되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머리를 써서라도 사자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안이라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자의 털을 걸칠 수 없다면 여우 털을 써라. 용기의 대로로 갈 수 없다면 술수의 샛길로 빠져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녹록한 상황에서는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때로는 임기응변을 통해서 술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술수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속보이는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보이는 거짓말을 일상화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결코 세상에 발붙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술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대의명분을 크게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